안녕하세요. 문조일 사과책방 진행자 문재호입니다. 7번째 사과책방의 에피소드는 지구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 1년 넘게 여자로 살아본 한 남자의 여자 사람 보고서입니다. 저란 사람 자체가 보편적인 남성적인 이미지와는 좀 괴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서점에 이 책이 전시가 되어 있길래 제목과 표지가 제 흥미를 돋아서 읽게 되었어요. 남자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로 과묵, 스포츠 사랑, 수직적인 관계 등이 있습니다. 물론 강함, 날카로움 등 더 있지만 제가 이러한 앞에 키워드들을 열거하는 이유는 저와는 부합하지 않아서 든 예시들이에요. 저는 필요에 따라서는 과묵한 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원래 불쾌하지 않을 정도로 가벼우며 굉장히 수다스럽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럭비를 했었고 대학교에서는 축구 동아리를 나가기도 했지만 저는 지금 남들이 하는 스포츠인 축구, 야구, 농구를 보는 것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참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일제치하 잔재가 남아있는 군대 문화 그리고 한국 특유의 수직적인 관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문화권에 살고 있으니 이해를 하고 따를 수밖에 없지만 나이를 기반으로 친구 관계가 제한되는 것에 불만이 있는 거죠. 한국에서는 남자는 여자는 뭔 놈의 규범과 제약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잖아요. 남자는 계집애 같아서는 안 된다와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남자고 여자고 몇 살 때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등등등등등 말이죠. 그것이 친구 관계까지 너는 너와 동년배 동갑하고만 친구해야만 해 뭐 하고 존댓말 형 동생 문화로 반강요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오성과 한음이 아시죠? 그분들도 나이가 5살 차이가 났다고 하는데 베스트 프렌드였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남녀노소 불문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고 종종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손 아랫사람 나이 어린 친구들에게는 뭐 그냥 동네 편한 형이나 친구로 느껴질 수 있도록 저는 최대한 가볍게 친구처럼 다가갑니다. 반면 손 윗사람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먼저 친구처럼 지나도 상관없다는 시도를 제가 받지 않으면 굳이 제가 뭐 선을 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생긴 것과 다르게 귀여운 척하는 것을 좀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장난치는 것에 아주 환장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동성이나 격식을 중시하는 분들에게는 보편적인 예를 차리지만 이성들이나 제 장난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된 분들에게는 하잉 하는 식으로 뭐 인사하는 건 말이죠. 저희 장난기 다분한 기질은 점진적으로 보여드릴 하고 무엇을 상상하시든 그 이상을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제 본질은 순도 높은 또라이거든요. 저는 친구들에게 또라이 카테고리에서는 탑티어, 1등급, 특급, 키왕짱 뭐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제가 진행하는 이 방송이 사회과학 방송이어서 저희 이 비범한 기질을 어디까지 드러나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가감없이 제지 않고 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리면서 주제가 되는 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게요. 자, 이제 인트로 좀 갔으니까 이제 책 한번 훑어볼까요? 이 책은 독일 남자 크리스티안 자이델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책 겉표지를 보면은 책 겉표지를 보면 짧은 머리의 크리스찬이 빨간 매니큐어를 손에 취한 채 그 손톱을 응시하는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사진을 보면 참 남자답게 생겼는데 이 사람이 여장을 하면 얼마나 여성적으로 변할지 저는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여자로 완전히 변신한 사진 같은 것을 일부라도 책 겉표지에 실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자이델은 처음에 여러 신문과 잡지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했어요. 거대 미디어 그룹의 매니저로 일하며 성공한 방송 제작자로 인정을 받았고 오늘날 유행하는 텔레비전 모델 선발 대회를 기획하기도 했죠. 우연히 여자 속옷점을 지나던 길에 왜 남자는 내복 말고는 뭐 타이즈겠죠? 겨울에 따뜻하게 입을 적절한 이너웨어가 없는지 완전히 화가 났다는 크리스찬. 백화점을 돌아다니다 보니 여자 속옷 매장에 자리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형형색색의 스타킹들을 보면서 이걸 입으면 굉장히 따뜻하겠는데? 색깔도 남자들의 뭐 내복처럼 칙칙하지도 않고 알록달록했으니까요. 한번 입어볼까? 하는 생각을 시작으로 크리스찬의 여자로 살기 체험이 시작됐어요. 메이크업을 전문가 샵에서 받아보기도 하고
뭐 네일 이런 것도 했겠죠. 네일 아트, 뭐 페디큐어 아트, 직접 메이크업 도구들을 구매해서 화장해 보기도 하고, 하이힐을 신고 여자처럼 걷는 수업에 등록해서 다른 여자들과 함께 여성스럽게 걷는 법을 배우는 크리스천. 그리고 1.7kg에 달하는 D컵. 야, D컵 실리콘 가습을 장착해서 가슴에 부착. 다리 제모 후 스타킹 착용, 여자가발 구매, 그리고 여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여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여자 체험 프로젝트 몇 달이 지난 후 내과, 비뇨기과 의사와 성기능학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네, 뭐 이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본 결과는 크리스찬이 계속 이제 여장을 하고 이제 여성스럽게 이렇게 뭐 사니까 그 사람은 이제 테스토스테론 이게 남성 호르몬인데 그 수치도 굉장히 뭐 낮게 측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러한 크리스찬의 실험에 크리스찬 아내를 포함해서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은 아니 혹시 크리스찬이 트랜스베스타잇이 있는지 뭐가 문제인지 관찰하죠. 자 여러분 아니 트랜스베스타잇이 뭐지?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다른 성별의 옷을 입음으로써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사람들을 일컬을 때 쓰는 용어입니다. 여자로 살아가는 과정에서 크리스찬은 남자에서 인간으로 해방된 기분을 느꼈다고 하네요. 남자 역할에는 능력과 인정 욕구가 주입되어 있다고 해요. 남자로서 저는 이에 공감합니다. 크리스찬의 여자로 살기 체험은 남녀의 엄격한 차이에 맞서는 도전이었어요. 모두가 여성 해방을 얘기하는데 아니 왜 남성 해방은 없는 거지? 와 같은 건 말이죠. 크리스찬에 의하면 모든 남자들의 내면에는 여성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학문적으로 증명되었다고 해요. 자신이 하려는 것은 원피스를 입음으로써 안에 있던 여성성을 밖으로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죠. 어떤 지위에 있든 고정관념에 찌든 평판을 깨버리고 싶은 동기도 여자로 살기 체험에 일조하죠. 앞에서도 언급했었지만 크리스찬은 성공한 방송 제작자, 한국말로 영어 프로듀서죠. PD이자 라이터, 작가였어요. 크리스찬이 여자로 살아가면서 느낀 점을 좀 더 살펴볼까요? 크리스찬은 남녀의 분리는 애초에 없었다고 해요. 그것은 모순되는 삶의 철학과 이원론이 만들어낸 문화가 우리에게 강요한 것일 뿐이라고 해요.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체험 프로젝트를 시작한 이래로 충만한 감정을 느꼈다고 해요. 모든 겉모습은 직접적으로 내면에 큰 영향을 미쳐요. 크리스찬은 틀에 박힌 자신의 이미지를 모두 깨버렸고 그래서 해방감도 느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변 사람들도 위험에 처했어요. 금기를 깨물어서 크리스찬 안과 밖의 영상학에 투사된 이미지를 깼고 그것이 크리스찬의 정체성, 이미지, 고정관념들만 깬 것이 아니었어요. 크리스찬에게 자신의 상상과 삶을 투사했던 사람의 정체성도 깼던 것이죠. 그들의 투사에서 크리스찬은 남자였을 터죠. 그리고 크리스찬이 금기를 깨자마자 그들이 가지고 있던 남자의 이미지가 흔들렸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삶이라는 이미지에 사로잡혀 살진 않았나 싶어요. 우리는 진정한 자신, 개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단지 이미지가 서로 할 뿐인 것 아닐까요? 우리는 이미지로 서로를 확인하고 행동 양식, 의견, 가치관, 그리고 그에 속하는 상품을 계속해서 사면서 잘못된 자기 이해에 접근했어요. 이미지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의 더불어 사는 삶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도미노 블락같이 나란히 서로 서 있는 것처럼 크리스찬은 느꼈다고 해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전체가 넘어지게 된다고 해요. 어쩌면 그래서 크리스찬의 도발이 사람들의 공격성을 자극하는 건지 몰라요. 책을 보면 무수한 남자들과 크리스찬의 친구들은 크리스찬의 여성 분장을 조롱하고 고깝게 봅니다. 크리스찬은 무수히 흔들리지만 그의 여자로 살기 프로젝트를 타의 의해서 중단하지는 않죠. 물론 마누라 때문에 계속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뇌를 하는 장면은 나옵니다. 그러나 however 크리스찬은 아내를 간신히 참 잘 설득했네요. 크리스찬의 창피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 관찰, 비판에서만 기인한 게 아닙니다.
창피함의 뿌리는 분명 크리스천 태도에 있었죠. 외부 세계를 대하는 크리스천의 태도와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자아상을 어떻게 연결하는지 말이죠. 믿었던 사람들이 여장을 하고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크리스천을 다르게 취급할 때 크리스천은 더욱 자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겉모습만으로 내적 태도, 더 나아가 존재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크리스천은 결과론적으로 yes! 라고 답을 합니다. 여자로 거리에 나간 후 언제나 더 평온해졌고 마음의 균형이 맞는 기분이라고 해요. 그의 아내도 크리스천에게 비슷한 피드백을 여러 번 주었어요. 크리스천에 의하면 남자들은 튀고 싶지만 그럴 용기가 종종 없다고 해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은 특별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죠. 남자의 기쁨은 짧아야 하고 남자의 분노는 언제나 팽팽한 고삐로 조종해야 해요. 원리는 간단하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목표에서 한눈 팔지 않는 것이에요. 전통적인 남성성의 이미지는 강함과 날카로움이에요. 남자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개별성을 드러내지 않죠. 평상복조차도 예가 아니에요. 찢어진 청바지, 군복, 작업복 같은 후줄근한 복장 위에 브랜드 로고를 통해 이미지에 스포츠를 더하죠. 이때 강조되는 것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능력, ability이죠. 여자들은 달라요. 여자들은 옷으로 다양한 개성을 드러내요. 여자들 모두 개별적인 존재로 보이죠. 크리스천은 처음 프로젝트에서 이 점을 특히 마음에 들어해요. 크리스천의 뻣뻣한 남자 체형을 깰 수 있는 가능성이 무수히 많은 거죠. 크리스천은 1년가량 여장을 하면서 자신이 남자도 여자도 아닌 제3의 존재로 스스로를 인식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로 여자가 되고 싶어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도 않았고 그의 아내와의 결혼 생활을 망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다시 남자로 돌아오기도 했고요. 저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2005년 타이에 의해서 여장을 한 적이 있었어요. 좀 더 엄격하게 얘기하자면 여장이라기보다는 화장이었죠. 화장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당시 유럽을 버스로 여행하고 있었는데 당시 함께 여행하던 외국 여자애가 저한테 아니 너 여자 한번 해보라고 강력히 권유하다 보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한번 하게 됐는데 뭐 그건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죠. 그나저나 지금 제 어머니께서는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유럽을 안 가봤는데 아니 어떻게 어머님을 안 보내주고 제가 그렇게 이기적으로 혼자 갈 수 있었냐고 종종 타박하십니다. 어머니께서 더 연세가 드셔서 유럽에 못 가기 전에 돈 벌어서 어머니 좀 빨리 유럽에 보내드려야겠네요. 이 얘기 들으면 아니 임마가 잘 사나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한 5, 6년 전까지만 해도 좀 잘 산다는 범주에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버님 사업이 굉장히 잘못해서 지금은 가난의 수렁에 빠져 있답니다. 아유 가슴 아파 죽겠네. 자, 제 친구가 저희 집이 망했다는 것을 개그로 승화시키면서 이제는 뭐 집이 망했다는 것에 이제 제법 무감각해졌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캐나다와 미국에서 이제 유학할 수 있게 해주는 것에 대해 부모님께 감사하고 내 인생은 내가 일궈내자 라는 생각을 지금은 자의반 타의반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책으로 다시 회귀해볼까요? 크리스천이 어설픈 여장 남자에서 점점 진짜 여자로 변모해가면서 남자들이 크리스천에게 추파를 보내거나 섹스 어필을 하는 장면을 책에서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안에서 남자 셋이 금융 관련 전문 용어로 이제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지적 우월성을 크리스천에게 어필해서 뭐 꼬셔보라는 뭐 그런 장면 말이죠. 크리스천은 과거에 자기가 여자를 꼬셔서 어떻게든 한번 잡으려고 했었던 그런 광경들을 회상하는 모습들이 책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는 크리스천도 자신에게 추파를 던지는 남자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죠. 재밌는 건 자기가 여자가 되면서 남자들의 그런 노골적인 추파 시선들의 부담스러움을 느끼는 점이에요. 과거 남자였을 때에 비해 더 연약해졌다고 느낀 것은 물론이고요. 책에서 크리스천은 여자들의 세계에 동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그가 여장을 하고 한적한 곳에서 길을 걷다가 술 취한 남자에게 강간을 당할 뻔하면서 여자로 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체감하게 되죠. 한 3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이 크리스천의 1년의 체험기 동안 정말 크리스천은 남자들한테 굉장히 뭐 유무양적으로 공개가 많이 나옵니다. 뭐 강간 당할 뻔했던 것뿐만 아니죠. 자, 여자로 1년간 살면서 크리스천은 점점 페미니스트적인 성향으로 자신이 변모해 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 너 정말 페미니스트라고. 와, 막 그건 이제 책 보면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장을 계속하니 오래 안 가겠지 생각했던 그의 베스트 프렌드들도 남장을 하기 전까지는 연락을 하지 말라는 등 크리스찬에게 등을 돌리기도 했죠. 크리스찬은 10년, 20년 친목을 쌓았던 친구들이 그렇게 등을 돌리는 것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낍니다. 여장을 한 크리스찬의 친구들은 크리스티아나라고 불렀어요. 이건 남자는 여자는 크리스티아네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찬을. 자, 크리스티아네가 되어서 새로 사귄 사람들과 교류하다가 크리스찬이 남자로 돌아가서 여자 모임에 참석했던 베티라는 여자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크리스찬은 왜 인사도 안 갈 수 있냐고 모습을 내비쳤을 때 베티는 굉장히 당한 모습을 비췄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아는 척하기 싫어서 아는 척 안 한 게 아니라 이제 베티는 크리스찬네로 처음 만났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이제 남자 모습이었을 때 이제 그 비포와 애프터를 봤을 때 굉장히 좀 너무너무 낯설었던 뭐 그랬던 거였죠. 뿐만 아니라 남자 크리스찬과 여자 크리스찬네 둘 다 아는 사람들 중 어떤 애는 크리스찬에게 크리스티아네가 다시 보고 싶다는 말도 했었죠. 이렇게 해서 23개로 구성된 23개 소단으로 구성된 이 책이 막을 뭐 내리게 되는데 크리스찬을 보니 저도 성별을 바꾸는 수술하지 않고 한국 사람 최초로 이제 여자로 살아가는 프로젝트 뭐 이런 거에서 방송 같은데 내보면 재밌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런 다음에 아니면은 뭐 이 사람처럼 책을 쓰던 거예요. 누가 펀딩 해줄진 저도 의무입니다. 그냥 생각만 해봤어요. 독일 사람이 쓴 책은 있지만 아직 한국 사람이 쓴 책은 없잖아요. 크리스찬은 1년간 여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글로 매우 잘 풀어냈다고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뉴욕타임스 아시죠? 이 뉴욕타임스에서 맨스플레인이라는 단어가 올해의 단어로 선정도 되었고 해당 단어로 된 책이 한국에서 출판되어서 요새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책 타이틀 제목은 바로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로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맨스플레인의 단어 어원을 보면은 제가 아직 어원을 확인 안 해봤는데 맨스플레인 뭐지? 저는 추측하건데 맨은 이제 남자죠. 남자 더하기 플레인은 뭐 플레인 요거트 이런 게 아니라 뭐 스플레이잖아요. 스플레이니까 저거 봤을 때 뭐 스플레인으로 생각하는 이제 뭐 단어 같은 게 explain도 있고 complain도 있고 이러겠는데 설마 섞인 걸까요? 설명하다랑 이제 불평하다? 근데 불평하다 아닌 것 같고 남자가 설명하다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남자가 뭐 이제 뭐 가르치려 든다 뭐 이런 거겠죠. 이제 여자들한테 툭하면 이제 마초적인 기질 보이면서 막 이렇게 가르치려 들잖아요. 좀 거만하게. 예, 뭐 그거는 이제 XY 염색체, 크로모솜 이런 염색체를 가진 남자들의 약간 좀 조금특이라고 여러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크리스찬이 1년간 여장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이 크리스찬에게 유무형의 압력을 넣었던 경우를 보시다시피 우리는 가족과 친구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우리의 가치관과 의견을 강요하고 강압하는 것 같아요. 그 강압과 강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유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식으로 말이죠. 불이익의 종류는 더 이상 공동으로 소속했던 커뮤니티에 속하지 못하게 하는 식의 사회적 배제, 구타와 같은 물리적 폭행, 아니면 언어를 통한 모욕이나 추적 같은 것들을 예로 들 수가 있죠. 책에서 좀 흥미로웠던 부분들은 뭐 여자들은 모임을 갖기 전에 서로 무슨 옷을 입고 나올 것인지 물어보고 드레스 코드를 통일하는 게 재밌어 보였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파티에서 드레스 코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제 화이트 호텔 JJ 마운이나 아니면 좀 요새 팬시한 이런 클럽 옥타곤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비싼 돈 들이고 놀러 가는 거 아니면 뭐 굳이 뭐 서로가 뭐 입고 이제 모임에 오든지 약속 장소에 오든지 물을 일이 없고 뭐 드레스 코드를 맞출 일은 더더욱 없거든요. 뿐만 아니라 생전 모르는 여자가 크리스찬에게 다가와서 아가씨 크리스찬 당신 스타일이 너무 좋다고 칭찬한 장면은 같은 남자들끼리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라 이것도 대리에 남네요. 서로 잘 아는 사이, 친구 사이면 모를까 말이죠. 이런 여자들의 솔직한 면모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높게 봤어요. 주변에 몇몇 친구들은 술을 빌리지 못하면 도무지 솔직한 얘기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 남자들끼리 뭔 놈의 카페 뭐 스타벅스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건
물론 이건 이제 상황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사람마다 의사소통하는 방식, 솔직한 얘기를 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걸고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술을 못 마시지 않는 게 참 다행이네요. 자, 이상으로 여러분 제 사과 책방 에피소드 7화 크리스찬 자이델의 지구에서 여자로 산다는 걸 리뷰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